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수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분 분석, 무게 분석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0.1 노말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수산화 나트륨 표준 용액을 만들어서 팩타를 계산했습니다. 자, 팩타 계산을 했고, 오늘은 이어서 그 팩타를 계산한 수산화 나트륨 표준 용액을 이용해서 귤 속에 들어가 있는 유기산 양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귤을 가지고 수분 분석, 무게 분석, 수분 분석, 회분 분석 같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보고서 작성은 방금 보신 동영상 파일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실험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실험 기구들이 필요합니다. 자, 실험 기구, 실험복, 화학 저울, 오븐, 자, 오븐, 그 다음 화상 주의를 요구합니다. 오븐에서 뭐 최고 온도는 105도 정도이지만 105도도 피부 상당히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안경, 보안면, 집게, 장갑, 퓨무드, 자, 이와 같은 실험 기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장을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무게 분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을 구하는 방법도 설명을 가능합니다. 수분의 양을 구하는 정량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식품에서도. 그 다음 수분이 식품에 미치는 영향까지 설명이 가능하다면 이론적인 밑바탕 될 수 있습니다. 자, 물 분자, 수분. 물 분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자, H2O. 자, 이와 같이 산소와 수소 사이에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는 약 104.5도인데 104.5도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각도도 꼼짝꼼짝 변화가 됩니다. 이 결합 길이도 움직입니다. 물 분자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로테이션, 회전도 가능합니다. 진동 회전 다 가능합니다. 그 물 분자가 만약에 사면체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를 한번 그려본 것이지, 실제로 사면체 상하 좌우 위 아래 전체 다 옆부분에 물 분자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은 물 분자가 식품 속에 들어 있을 때 과연 식품 속에서의 어떻게 결합이 이루어져 있을까? 자, 그 결합을 지금 이 경우 같으면은 단백질, 당류와 수분과의 관계. 자, 단백질, 당류에 보시면은 OH 알코올기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 단백질, 아미노산의 NH2 아민기 가지고 있고, 지방산의 카복실산 COOH, CHOH, COOH 이와 같이 물 분자와 우리 식품의 단백질이나 당류 사이에 여기에 수소 결합으로 결합을 이루고 있는 수분도 있고, 자, 이와 같은 수소 결합을 이루고 있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수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분이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이 두 가지 그룹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자,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는, 자, 자유수는 글자 그대로 식품 중에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물 분자다. 그러면 결합수는 식품 성분에 결합되어 있다. 그러면 결합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결합력을 끊지 못하면은 그냥 자유롭게 활동이 불가능한 물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서 자유수와 결합수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는 수분은 결합수는 제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05도
오븐에서 자유수가 제거가 된다. 그러면은 자유수와 결합수의 차이는 어떠한 성질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차이가 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다룰 부분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식품화학에서 상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식품 중에 수분 함량하고 수분 활성도 값을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수분 함량과 수분 활성도는 정확하게 딱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값은요, 수분 활성도 값입니다. 자, 수분 활성도가 작다 얘기는 이와 같이 수분 활성도가 큰 값이 있고 작은 값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수분 활성도가 작다는 얘기는요, 수분 활성도가 1이라는 얘기는 순수한 증류수가 수분 활성도 1입니다. 그러니까 수분 활성도 1보다 다른 식품 속의 수분은 활성도가 1보다 훨씬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자유수가 줄어들면 수분 활성도 값은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분 활성도와 지금 수분 활성도 AW 표현을 합니다. Activity of Water 이렇게 해서, 자, 수분 활성도 1이라는 얘기는 순수한 증류수 상태의 물입니다. 자, 그리고 수분 활성도가 점차 낮아진다는 얘기는 자유로운 자유수가 줄어든다. 그럼 자유수가 줄어들면은 이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식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생물, 세균 발육이 되고요. 그 다음 효소라든지 곰팡이 뭐 이런 것들, 이 수분 활성도 값과 굉장히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역시 식품화학 영역에서 다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에 보시면은 수분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 이렇게 수분 양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제시한 값이, 제시한 값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 만약에 성인의 수분 균형을 위해서는 하루 손실량이 몇 밀리리터 되나, 소변으로 1600ml, 피부 발산 450, 폐호흡 300, 대변 20, 총 수분 손실량이 약 2.55리터 정도. 그 다음, 그러면 수분 섭취량이 결국에는 수분 손실량은 섭취를 해줘야만 몸에서 수분 균형이 맞잖아. 이걸 이제 섭취량이 부족하다면은 문제 일으키고, 또 너무 과량 섭취했다 그러면은 몸속에 가지고 있지 못하고 수분 배설을 해야 되니까 어떤 수분 배설에 필요한 이 신장 이런 기능에 무리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수분 섭취량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얼마 정도 섭취하느냐? 음료를 통해서 약 한 1575ml, 그 다음 음식을 통해서 675, 대사수 300ml. 자, 대사수가 뭡니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입니다. 우리 몸에 물이 만들어집니다. 몸에 물 만들어져요? 만들어집니다. 그게 약 300ml. 자,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분 섭취량 뭐 기준 설정을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러는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자, 이제 식품 분석에서 수분이 뭐냐? 자, 이겁니다. 자, 식품 중에 수분은 크게 나눠 흡착수, 결합수, 자유수 뭐 이렇게 나눴을 때 결국에는 흡착되어 있는 물만 사실은 우리가 제거 가능한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분석 방법으로는 무게 분석으로 상압 건조 가열, 다시 말해서 105도씨나 뭐 110도, 자, 이렇게 건조
가열해서 건조시키는 방법, 그리고 제거하고 나서 무게를 구하는 방법, 그 다음 상압이고요. 감압 건조 가열법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압력을 낮추면요, 물의 끓는 점이 100도보다 내려갑니다. 그러면 압력을 낮춰가지고 감압 상태에서 수분을 제거를 하는 방법이 감압 건조 가열법입니다. 그 다음 부피 분석법으로도 수분량을 구합니다. 그런데 무게 분석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실험하기가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자, 시약도 필요하고 해서 일반적으로 식품공전에서는 이 상압건조 가열법으로 무게 분석법으로 안내를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온 것이 자, 이겁니다. 일반 성분 수분. 자, 이 시험에서 수분이라 하면 건조 감량법, 그 다음에 정류법 및 칼피셔법에 따라 정량하는 것을 말한다. 자, 수분 정류돼요. 정류하는 것이 이 건조 감량법보다는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칼피셔법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방법이 있다. 자, 그러면은 수분 분석에 대한 이론입니다. 이론은 식품 공전에 있는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건조 감량법으로 첫째, 상압 가열 건조법. 자, 보시면은 이 시험법 적용 범위. 자, 이 시험법은 자, 어디에 적용한다? 나와 있죠. 식품의 종류 성질에 따라 가열 온도를 98에서 100도, 나 100도에서 103도, 다 105도 전후, 105도 전후 100에서 110도 사이라 110도 이상으로도 실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품의 가나다라 방법 중에 방법을 써야 되느냐? 자, 나와 있습니다. 1번 98에서 100도는 동물성 식품, 단백질 함량이 많은 식품은 105도 하지 말고 98에서 100도 쓰라. 이 말입니다. 100에서 103도는 자당이나 당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105도 쓰는 것이 아니고 100에서 103도 온도에서 해라. 다 105도 전후 110도까지. 식물성 식품은 105도 전후 온도를 쓰라. 그 다음 110도 이상은 공유 등을 신속하게 수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110도 이상도 써도 좋다. 식품공전에서 딱 이렇게 종류별로 언급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한다면은 무조건 105도 그거 아니고 자, 이 온도에 맞는 온도에서 실험을 하라. 자, 그러면은 상압 가열 건조법에 대한 분석 원리는 자, 이렇게 한다. 자, 검체를 물에 끓는 점보다 약간 높은 온도인 물에 끓는 점보다 약간 높은 온도인 105도씨에서 상압이라고 하는 건 그냥 1기압, 대기압, 1기압 얘기입니다. 1기압 상태에서 건조시켜서 그 감소되는 양을 수분량으로 하는 방법으로 가열의 불안정한 성분과 휘발 성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에 있어서는 정확도가 낮은 결점이 있으나 장점이 측정 원리가 간단하여 여러 가지 식품에 있어서 많이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이냐 하면은 식품 공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식품 산업 기사나 식품 기사 시험을 칠 때는 자, 수분 분석의 상압 가열 건조법 분석 원리 그리고 이렇게 하고 중간에 이렇게 관로로 텅텅 비워 놔버린다면
비워놔 버린다면 이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여러분들이 답을 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 자, 그 다음 장치는 자, 측량 접시 무게다는병 보여드렸죠. 자, 측량 접시에 자, 상부 직경, 뭐 하부 직경, 높이 뭐 등 이 조건이 있고요. 자, 중량은 자, 전자 상부 직경 55, 그러니까 5.5cm, 하부 5cm, 높이 2.5cm, 여기는 약 한 25g 정도 취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상부 직경 75, 하부 직경 70mm, 높이 35mm 되는 뚜껑이 있는 자, 측량 접시기인데 사실은 측량병입니다. 자, 여기는 한 35g 정도 담을 수 있는데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근데 알루미늄보다는 실제로는 유리 재질이 훨씬 좋습니다. 아까 보셨죠? 알루미늄 포일을 갖다가 105도씨에 가열시키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표면에 변화가 왔죠. 그 얘기는 표면에 벌써 산화가 상당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측량 접시 그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유리 재질이 더 정확하다. 그 다음 유리봉도 필요한데 여기에는 해사, 정제해사, 그러니까 바닷모래입니다. 자, 20g을 측량 접시에 자, 옆으로 삽입했을 때 1.5cm 이상 해사로부터 나와야 하며 뚜껑을 닫을 수 있는 정도 길이가 되도록 길이를 가지고, 그 다음 건조기는 적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 내의 온도 조절이 가능한 건조기를 오븐을 사용해라.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사가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여러분들 설탕이라든지 이런 뻑뻑한 상태의 식품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가열시키면요 표면막이 형성돼 가지고 수분이 안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래 해사를 정제된 모래하고 같이 섞어 두면은 수분이 이제 제거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모래를 섞어라 이 말입니다. 모래 섞을 경우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게 모래를 섞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체 덩어리 건빵을 줬는데 건빵 덩어리를 그냥 무게다는 병에 넣어가지고 오븐에 넣으면 안 되잖아. 수분 잘 이렇게 제거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은 미세한 분말로 만드세요. 자, 미세 분말을 만들어서 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때 이제 막자 사발 제공됩니다. 자, 시험 방법은 자, 미리 가열하여 항량, 자, 영어로는 constant weight입니다. 항량, 일정한 무게, 항량으로 한 측량 접시에 검체를 약 3에서 5g 정밀히 달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밀히 단다는 얘기는 소수점 넷째 그램, 다시 말해 0.1mg 이상의 정밀도를 가진 화학저울, 케미칼 밸런스를 사용할 때만 정밀히 단단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소수 둘째, 셋째 자리 저울 이용해 가지고 정밀히 달았다, 그거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만약 건조가 어려운 검체인 경우는 20메시, 지금 여기 나오죠. 정제해사 20g과 자, 유리봉을 넣어 가지고 항량이 되게 하고 여기에 검체를 넣어 잘 섞은 후 유리봉을 그대로 꼽아 가지고 수분 실험을 해라 이 말입니다.
유리봉 끄집어내는데 유리봉에 다 묻어 있는 걸 그냥 빼버리면 마이너스 오차 나잖아. 그러니까 그냥 꼽아가지고 해라. 그 다음 뚜껑을 약간 열어가지고 수분만 빠져나갈 수 있게 하고 각 식품마다 규정된 온도 건조기에서 넣어 3시간 내지 5시간 건조하고 데시게이터에서 한 30분간 냉각시키고 그러면은 실온으로 냉각되었을 때 무게를 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한 번 더 실험을 합니다. 왜냐? 수분이 다 제거된지 제거되지 않는지 항량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 측량 접시를 다시 한두 시간 건조하고 항량이 될 때까지 같은 조작을 반복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은 자, B가 측량 접시에 검체를 달았는 무게 B, A는 측량 접시 무게, 질량. 그러니까 분모가 뭐예요? 검체 무게고 그 다음 B에서 C를 뺐다. C는 건조 후에 항량이 되었을 때 그 시료를 담고 있는 도가니 무게. 그러니까 B-C는 제거된 수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제거된 수분량을 여기에 자 곱하기 100 하면은 수분 함량 퍼센트 값이 얻어집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감압 상태에서 가열 건조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측량 접시 똑같아요. 그 다음 감압시켜 가지고 감압 상태에서 실험한다. 그러면은 수분이 100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제거가 된다. 자, 시험 방법. 아마 감압 상태 실험을 하려고 그러면 압력을, 공기를 빼는 감압 시킬 수 있는 실험 기구가 또 부착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험하면 됩니다. 마찬가지. 자, 저울에 그냥 밸런스. 자, 화학적으로는 케미칼 밸런스. 여기에서 케미칼 밸런스를 찾아보세요. 소수 첫째 자리고 이 둘째 자리예요. 아니죠? 이건 그냥 밸런스 저울입니다. 여기가 소수 넷째 자리, 여기는 소수 다섯째 자리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저울에서 뚜껑을 열고 그냥 손으로 한번 이렇게 휘젓는데 어땠어요? 소수 넷째 자리 굉장히 변화가 심했죠. 셋째까지 변화가 왔습니다. 그 얘기는 바람이나 진동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소수 다섯째 자리, 여섯째 자리 저울도 있어요. 이거는요, 진동이고 뭐고 이런 거 있으면 못 써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주더라도 환경이 뒷받침 안 되면 못 씁니다. 여러분에게, 자, 소수 넷째 자리 0.1mg, 자, 이 케미칼 밸런스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실험에 활용하세요. 자, 실험 방법은, 자, 이렇게. 자, 시료, 채취, 그러니까 무게다는 병을 항량 작업을 한다. 자, 처음 오븐에 넣어가지고 데시게이터에 냉각시켜가지고 그 다음 무게 구하고 그 다음 또 다시 한번 넣어서 또 구하고 두 무게 차가 자 건조 또는 강렬할 때 항량이라고 기재한 것은 영어로 constant weight. 자, 다시 계속하여 1시간 더 건조 혹은 강렬할 때 전후 측량차가 측정한 무게의 0.1% 이하로 좁혀졌을 때 이걸 자 0.1% 무게의 0.1% 이하일 때를 항량으로 본다. 자, 항량으로 본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료를 분쇄를 해서 똑같이 실험을 한다. 그리고 나서 실험 결과로부터 자, 수분 함량을 구합니다. 그러면 수분은 시료 양분의 수분량 곱하기 100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의 실험 결과에 대한 내 생각 고찰 넣고 수분 함량 값은 자 여기에 나오고 그 다음 결론 나와야 됩니다. 서론, 본론, 결론에 각각 무엇을 넣을까? 자, 이걸 생각하시고 이제 무게 분석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떠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 식품, 식재료 할 것 없이 그 속에 수분, 기본적으로 수분, 그 다음에 회분,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뭐 바이타민, 미네랄은 회분 속에서 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에 대한 전체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이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